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코스는요, 골프존 카운티 안성 큐라는 코스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팁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서 저와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7번 홀에 와 있는데요. 7번 홀도 파3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리가 167m 정도로 그다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그런 홀 같아요. 그리고 그린 경사도 보니까 지금 제가 중핀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중핀 근처에 보면 요 주변이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핀 뒤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쉽게 플레이 될 수 있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리 계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67에 마이너스 2라고 해서 한 165 정도로 가정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살짝, 아주 정말 살짝 맞바람성이긴 한데, 저는 160m만 플레이를 할게요. 샷은 똑바로 갈 거 예상하고, 바람만 팔바람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지금 7번 아이언이거든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탄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 바람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반만. 네, 그러면 한 5 정도만 계산을 해볼게요. 자, 5 정도가 되니까, 자, 100m일 때 5고 150m일 때는 약 한 7 정도. 네, 7m.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람이 굉장히 잘 요렇게 타서 방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핀 뒤로 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안전하게 쳤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남은 거리는 16m지만 오르막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23m 정도로 플레이를 할게요. 자, 그래도 왼쪽 경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만 왼쪽으로 겨냥을 하고 23m를 쳐보도록 할게요. 너무 센가요? 약하네요, 오히려. 이게 소리만 요란했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23m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핀 주변을 보면 굉장히 무난해요. 그래서 쉽게 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8호 마무리 했습니다. 자, 제가 7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는 파3는 온그린이 목적, 핀에 가까이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그린에 올리는 게 목적인데, 이 안성 큐 골프 클럽은 그린에 올려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핀 포지션에 따라서 그린 경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오르막 경사 퍼팅을 할 수 있는, 혹은 경사가 별로 없는 자리로 갖다 놓는 그런 아이언 공략법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짧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타수는 잃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8번 홀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이 8번 홀은 굉장히 좀 무난한 홀 같아요. 페어웨이도 굉장히 넓고 앞에 장애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만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야, 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100m를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딱 100m 정도가 남았어요. 설명드리기 좋게 또 바람도 좀 좋네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방향각 아이언 공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피칭을 들고 있고요. 100m. 근데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110m 정도 오르막도 있고요. 한
115m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이 떨어지는 지점은 100m 기준이기 때문에 얼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자, 화면상 오른쪽으로 약간 스타트를 해요. 저는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치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푸시 스타트를 하는데, 그 각도가 대략 한 1도 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돼요. 오른쪽 1도. 그리고 제 이 클럽 페이스 값은, 자, 사이드 스핀은 어떻게 먹냐면 약간 저는 받쳐 맞을 거예요. 제가 늘 연습해왔던 그 평균치가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른쪽 1도로 출발을 해서 요 페이스 값은 약간 닫혀서 약 한 2도 정도, 약 마이너스 2도.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2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 저는 오른쪽 1도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도 출발, 1도 마이너스 섞어서 0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치게 되면 그냥 똑바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바람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바람이 화면상에 보셨을 때 약간은 맞바람성이긴 하지만 조금은 우측으로 가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공은 샷은 똑바로 칠 거고, 이제 바람만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왼쪽에서 우측으로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플러스 한 1바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방향이 이렇게. 그럼 1 정도 오른쪽으로 밀릴 거를 예상하고, 저는 그런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1m 정도만 돌려놓고 칠 건데, 자, 이때 그냥 이렇게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클럽 페이스 값이 이렇게 닫혀 맞는 게 아니라 열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수를 하더라도 왼쪽으로 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혹시 모를 미스에 대해서 생각까지 해서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겨냥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사이드 스핀이 지금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미스가 약간 이렇게 열려 맞을 거를 생각하고 약간 에이밍을 왼쪽으로 돌려놓고 했는데, 지금 출발 자체도 약간 왼쪽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 값이 거의 이렇게 맞았어요. 저도 약간 미스샷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전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공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네요. 퍼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플레이를 하기 전에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공의 구질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각이 어떻게 되고, 이 클럽 페이스 어떻게 되고, 사이드 스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이런 미스샷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컨시드가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어쨌든 다음 이 퍼터를 못 넣더라도 다음 퍼팅은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자, 왼쪽으로 쳐야 되는데 왼쪽으로 쳤을 때 좀 짧게 치게 되면 다시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왼쪽으로 짧게 치진 않을 거예요. 자, 지나가더라도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할 건데요. 한 3클럽 정도만 보고 15m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리가 대략 한 13m 정도밖에 안 나갔네요. 하지만 남은 거리가 이렇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잘 친 것 같아요. 소리 지를 뻔했네요. 네. 이렇게 힘들게 8호 마무리했습니다. 8번 홀은 사실 그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어서 티샷 하기는 그런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린 경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핀을 바로 보는 그런 공략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내가 편한 그런 라인에서
히트를 할 수 있도록 공략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이 9번 홀 같은 경우는 화면 보이시죠? 정말 칠 곳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홀이고, 그리고 게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럴 때 저희들 처음에 칠 때 참 애를 먹었던 홀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나무를 완전히 피해서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 놓고 그냥 자신 있게 슬라이스를 그냥 치시면 되는 홀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하죠, 위험하죠. 자, 완전히 이 코스 바깥쪽인 남해 홀이에요, 남해 홀. 다른 홀인데 뭐 저게 일본 홀인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홀로 이렇게 IP를 지정을 해놓고 완전히 훅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이렇게 훅을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거리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저 IP 지점까지가 200m, 그리고 게다가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훅만 잘 걸려준다면 아마 코스를 뭐 페어의 한가운데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마지막 방법은요, 자, 이 마지막 방법은 저희가 참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보이시나요? 나무 사이로 그냥 찔러 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네. 좀 위험 요소는 좀 있지만, 약간 그 상급자 분들이라면 탄도를 낮출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탄도가 뜨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나무 사이를 딱 멋있게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한다라고 해서 참 제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원래 평소 위치가 이 정도라면 공을 낮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을 좀 더 왼발보다 좀 안쪽으로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뚫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이 안성큐에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를 즐기실 때 9번 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저처럼 나무 사이를 공략하시면 아마 주변 분들도 우와, 이렇게 아마 큰 박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무를 피해서 슬라이스 훅,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방법이 제일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컨샷을 칠 텐데, 자, 또 공교롭게도 또 100m예요. 100m에 맞바람이 9. 자, 그러면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내리막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요, 공이 뿡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내리막이 아무리 밑에 있어도요, 이 내리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0m다 그러면 뭐 6m면 내리막이 이렇게 내리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런 100m에서 샷은 내리막은 크게 의미 없다는 점. 네. 자, 그러면 저는 맞바람까지 110m를 공략을 할 텐데, 자, 이 공략이 참 애매해요. 지금 중핀인데, 자, 물론 짧게 쳐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핀보다 오른쪽, 즉 한 1시에서 2시 방향 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그린 경사가 거의 평지성의 똑바로 라이일 것 같아요, 제 예상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핀을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핀보다 오른쪽 1시, 2시 방향 쪽으로, 그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던 방향각, 그 페이스각,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전홀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홀에선 꼭 성공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또 피칭 클럽을 들고서, 자, 저는 이번에는 또 똑바로 갈 거를 예상하고, 샷은 똑바로 갈 걸로 예상하고 바람만 계산을 할 텐데, 자, 바람이 또 때마침 이렇게 또 슬라이스 바람이 불어주네요. 자, 그러면 저는 빗대 쪽으로 똑바로 치려고 생각을 했으면, 자, 그럼 바람 때문에 알아서 오른쪽으로 공이 밀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대로 놓고 그냥 똑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만 이제 한 110m 정도만 보고 칠게요. 자, 저는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 때문에 약 한 5m 정도가 오른쪽으로 밀렸네요. 지금 페이스 값과 방향각을 보니까 딱 제가 원하는 그 값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지점까지 딱 공을 갖다 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완전히 경사가 없지는 않아요.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난하게 그렇게 라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버디 찬스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홀컵 주변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는데 공의 출발 지점에서는 거의 경사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도착할 때쯤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컵 정도만, 딱 한 컵 정도만 보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과감하게 그 7m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7m를 쳐서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이 내리막 경사를 타고 정말 한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3퍼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버디를 못하더라도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딱 6.3m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한 컵을 봤는데요. 뭐 제가 원하는 대로는 공은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공이 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7m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 컨시드를 받지 못하고 흘러서 아마 또 다시 어려운 라인에 그런 퍼트를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처럼 과감하게 공략을 할 때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딱 결정하시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타수를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9번 홀까지 마무리했는데, 자, 이 9번 홀은 사실 티샷만 조심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티샷에서의 그 나무들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원래 뭐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왼쪽으로 해서 슬라이스를 마음껏 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훅 구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과감하게 더 악성 훅으로 쳐도 좋으니까 이렇게 공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제가 했던 공략법대로 나무 사이를 뚫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10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이 10번 홀도 아까 우리 그 9번 홀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돌아가는 그런 홀인데, 자, 파5 홀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좀 최단거리로 치게 되면 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참 찬스의 홀이기도 한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치지 못하게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또 저희가 누굽니까? 자, IP를요 이렇게 다른 홀이에요. 다른 홀까지 저렇게 IP를 돌려놓고요. 자, 어차피 뭐 돌려놓고 저는 이제 훅을 이렇게 칠 건데, 훅 구질로 해서 그냥 이렇게 공략을 할 건데, 만약에 훅이 안 걸렸다 치더라도 해저드이기 때문에 아마 해저드 팁박스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공략하실 때 이 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겨냥을 하고 뭐 슬라이스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의 추천 방법은, 자, 이렇게 저 조그마한 나무들은 우리가 조금만 공을 정상적으로 치게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이기 때문에 저 왼쪽에 보이는 큰 나무들보단 이 오른쪽에 보이는 요 작은 나무 위로 공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른 홀로 IP를 겨냥을 해서 자, 시도를 할 텐데, 아예 첫 스타트부터 우리 방향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왼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클럽 패드를 최대한 빨리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치면 왼쪽으로 출발을 해서 더 왼쪽으로 더 많이 휘는 그런 풀훅, 네, 풀훅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완전히 IP를 나무가 없는 쪽으로 돌려놓고요. 왼쪽으로 출발을 해서 공이 왼쪽으로 많이 휘게끔. 자, 걸렸어요. 드디어 하나 완성했네요. 네. 자, 이 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푸시 오른쪽으로 스타트를 해서 약간 공이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예쁜 드로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작정하고 왼쪽으로 출발을 시키세요. 왼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더 왼쪽으로 휘는, 네, 이런 구질을 구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리가 약 한 259m 정도가 남았는데, 자, 사실 뭐 내리막을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거리는 대략 한 23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투혼 시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해저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좀 좁게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 230m 정도 공략을 할 텐데, 자, 오른쪽은 거의 낭떠러지 수준의 그런 해저드이고 이 좌측은 그래도 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좌측을 미스를 하더라도 왼쪽 언덕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하실 때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좀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저렇게 왼쪽으로 겨냥을 해서 한번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열렸다. 그만 가지. 안타깝네요. 자, 뭐 하지만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깎여 맞았어요. 네. 사실 바람이 맞바람성이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뒷바람이랑 좀 훅바람이 불었으면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파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가 참 좋은 게 해저드를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저드 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긴 한데 참 안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좋겠죠. 네. 자, 이 네 번째 샷이 제가 지금 60m가 남아 있는데 또 좋은 지점을 또 찾아야겠죠, 빨리. 자, 이 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위치는 핀보단 오른쪽으로 보내놔야 다음 퍼를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핀보단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리는 60m인데 맞바람이 조금 있기 때문에 대략 한 65m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겨냥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 65m. 서야 돼요. 네, 백스핀이 아이고, 좀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핀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치긴 했지만 저는 약간 좀 거리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핀 공략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이렇게 역경사라든지 내리막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그린이에요. 핀 공략을 하실 때 무조건 핀을 바로 보고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퍼팅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경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한 3컵 정도에 한 4m 정도를 쳐볼게요. 셌다. 아이고.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한 5m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쉽지 않은 또 이렇게 보기 펫을 남겨놨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짧은 퍼팅이라도요, 이 안성 큐는
그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짧은 퍼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집중해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0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티샷을 하고 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우드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보기가 나왔는데, 그냥 안전하게 나무를 피해서 그냥 3온 공략을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버디 혹은 그냥 파는 무난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11번) 홀 같은 경우는 기존 홀들에 비해서 좀 되게 무난한 홀 같아요. 뭐 블라인드 홀들도 없고 그렇게 뭐 휘는 홀도 아니고 일자로 그냥 쭉 예쁘게 뻗은 그런 홀인 것 같고요. 티샷만 조금 집중해서 잘 해준다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자, 벙커를 피해서 저는 우측으로 약간 공략을 했고요. 자, 남은 거리가 약 115m 정도의 오르막이 약 한 120m 정도인데, 와, 그린을 보는 순간 정말 답답하네요. 이것도 지금 딱 그린 봤을 때 핀보다 우측으로 미스가 나게 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그런 그린이에요. 그래서 핀에 가까이 붙이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어쨌든 저 그린에 보시면 빨간색 지점이 아니라 파란색 지점으로 공략을 무조건, 이런 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란색 쪽으로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물론 핀에 가까이 붙여서 컨시드를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디가 나와도 물론 좋겠지만 이 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가 타수를 잃지 않는 그런 쪽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겨냥을 요 정도로 해놓고 딱 저 정도 위치에 공을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한 120m 정도,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제가 원래 원하던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공을 가져다 놓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르막 퍼팅을 딱 이렇게 하는 게 참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짧았기 때문에 또 옆경사가 이렇게 남겨두게 됐네요. 자, 이런 어려운 옆라인의 그런 경사는 최대한 홀컵 가까이 붙이는 컨시드 작전이 가장 좋은 그런 플레이고요. 이 하얀색 물결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저는 한 2클럽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2클럽에 거리를 한 13m 정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컨시드만 뭐 하지만 근처까지는 잘 간 것 같고요. 뭐 어렵지 않게 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11번 홀을 마무리했는데, 그 11번 홀 같은 경우는 티샷에서의 그런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이 굉장히 까다로운 홀이에요. 확실히 티샷에서의 어려움이 없으면 그린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도 굉장히 참 쉽게 넘어가는 홀들이 하나도 없네요. 11번 홀 같은 경우는 그린 공략, 절대로 핀을 바로 공략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 12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그 그린 쪽에서 약간 아일랜드 형식처럼 그런 해저드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홀이에요. 티샷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요 앞에 해저드 라인이 거리가 내리막 포함해서 약 한 150m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굳이 드라이버는 뭐 안 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홀이에요.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한 180m 정도만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이언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180m 정도만 치려고 했는데 확실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치니까 더 많이 나가네요. 네. 큰 무리 없이 페어웨이까지 왔고요. 자, 이제 세컨샷에서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사실 앞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앞에 해저드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핀은 중핀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재빨리 뭔가 이렇게 핀 주변에 좋은 자리를 막 이렇게 찾고 있긴 한데 사실 핀보다 짧게 되면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고 핀보다 아주 살짝 지나가거나 당겨지거나 우측으로 살짝 가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경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저 거리대로 126에 맞바람 8 그러면 약 한 135m 정도 135m 정도 그냥 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뭐 당겨도 되고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도 되고 아주 편안한 홀이에요. 한 5m 내외예요. 5m가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이 또 심한 그런 경사들이 또 군데군데 빨간색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5m씩만 그냥 그대로 핀을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저는 살짝 당긴 것 같은데요. 한 4m 정도 당겨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큰 그런 경사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 공이 있는 지점에는 경사가 좀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홀컵 주변에는 경사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종류의 그린 경사 파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출발을 얼마만큼 세기로 출발을 해서 그린 경사를 탈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사를 어차피 홀컵 주변에는 경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경사를 조금만 보고 과감하게 뭐 홀컵 뒤로 지나가더라도 거의 평지성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한 5m 정도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지금 제가 볼 스피드를 보니까 한 6m 정도 스트로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12번 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티샷에서의 그런 약간 내리막에다가 해저드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굳이 드라이버를 잡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언으로 충분히 공략을 하더라도 짧은 클럽으로 핀 공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스코어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1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3번 홀로 도착을 했는데요. 13번 홀을 전체적인 저 미니맵을 보게 되면 와, 정말 한숨부터 나와요. 어디 공략할 지점이 없어요. 이렇게 똑바로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밀려서 해저드로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왼쪽으로 치자니 이 나무들이 걸리고 블라인드 홀들이 많고 도그렉 홀들이 많다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티샷도 굉장히 어렵고 그린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안성 큐라는 이 코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코스 중 하나예요.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홀도 여러분들께 한번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이대로 놓고 드로우를 치는 뭐 혹은 훅을 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놓고서 그냥 편안하게 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죠. 자, 제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요 지금 선 보이죠? 자, 카트 도로. 자, 요렇게. 자, 카트 도로 쪽으로 IP를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미니 맵상에는 200m 지점이 지금 딱 저 정도지만 조금 거리가 예를 들어 한 230, 40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IP를 설정을 해 놓고요.
감겨 맞지만 않는다면 약간은 페이드성이면 훨씬 더 좋고요. 또 혹은 슬라이스가 나도 더 좋은 뭐 그런 홀이 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당겨지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공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트 도로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자, 페이드 혹은 슬라이스, 네,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로를 확실하게 넘겼고, 자, 공이 떨어지는 지점은 이렇게 페어웨이로, 아, 정말 멋있게 떨어졌어요. 네, 아유, 만족스럽네요. 아유, 참, 아까 전에 그 실수가 다 만회되는 그런 느낌. 자, 무사히 이제 세컨샷 지점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혹시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치는 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아이언 티샷을 해주셔도 뭐 크게, 왜 홀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아이언 티샷으로 해도 충분히 뭐 파는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드라이버로 과감하게 공략을 하게 되면 남는 거리가 약 한 80m 정도로 해서 또 버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카트 도로 방향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약간은 페이드성이나 슬라이스가 나도 좋으니까 이렇게 약간은 깎아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핀 공략 지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핀 같은 경우는 왼쪽은 빨간색 지점과 뭐 노란색 지점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갖고 왼쪽은 좀 안 좋아요. 핀보다 왼쪽은 굉장히 좀 경사가 어려운 경사이고, 그리고 지금 핀 방향에서 뭐 3시나 6시 쪽 방향, 3시나 6시 쪽 방향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똑바로 그런 경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핀보다 지나쳐도 안 되고 핀보다 왼쪽도 안 되고, 어쨌든 핀보단 오른쪽이나 핀보단 약간 밑에 쪽, 그쪽을 겨냥을 해서 공략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남은 거리가 80에 맞바람이 8 정도 부니까 저는 85m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m를 치는데 저는 그냥 똑바로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 때문에 알아서 조금, 바람이 지금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맞바람성에. 그러면 저는 똑바로 치면 요 바람 때문에 약간은 공이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는 그럼 85m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쳤네요. 제가 방향이 바람 때문에 밀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출발이 약간 왼쪽으로 돼서 핀 방향 그대로 왔어요. 살짝 그 왼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조금 의식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믿고 똑바로 쳐보도록 할게요. 조금 왼쪽 경사가 의식이 됐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치는 순간 이렇게 좀 왼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스트로크가 나왔어요. 똑바로 쳤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이었는데 아쉽네요. 네. 하지만 남은 거 파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티샷을 정말 잘 갖다 놓은 거에 비해서 좀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뭐 타수는 잃지 않았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13번 홀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이 13번 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티샷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와, 이게 뭐야? 어디로 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쳤던 것처럼 카트 도로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자신 있게 왼쪽으로 당겨지지만 않는다면 다 내려올 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만 스윙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그 쇼다이언 웨지 뭐 이 정도로 버디 찬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14번 홀로 와 있는데요. 자, 이 14번 홀 같은 경우가 와, 딱 봐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홀이에요. 지금 거리가 거의 200m 가까이 되는 파3 홀인데, 게다가 앞에는 다 해저드고 아일랜드 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m라는 거리를 정말 정확하게 그 그린에 딱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내리막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내리막을 다 빼시면 안 돼요. 자, 200m에서 26m를 다 뺀다고 가정을 하면 174m 정도가 되는데 174m네 그러고 나서 뭐 대략 한 5번이나 6번이나 쳤는데 다 짧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리막은 다 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뒷바람일 때는 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옆바람일 때는 다 빼는 게 아니고 반 정도만, 네, 반 정도만 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13m를 뺄 건데요. 거리를. 그럼 예를 들어서 199m에 저 높이를 반을 빼면 13m. 그러면 한 180, 뭐 한 6m 정도가 되겠죠. 186m를 칠 건데 나는 반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190m를 다 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앞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좀 더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190m를 보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거리가 중요한데요. 우와, 야. 제가 그 높이를 반 정도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언이라는 채 특성상 공이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포물선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거의 보시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붕 떴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리막이 사실 200m 지점이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리막이 한 반 정도만 빼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반도 불안하다 싶으면 반을 뺀 거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똑바로인 것 같고요. 네, 깔끔하게 이 어려운 홀에서 버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14번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파3예요.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핀에 가까이 저처럼 이렇게 가까이 운 좋게 붙었긴 했지만 가까이 붙이기보다는 어쨌든 해저드를 피해서요. 최대한 해저드를 넘겨서 그린을 맞더라도 굴러서 뒤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한 클럽을 길게 잡고요. 좀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코스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니맵을 먼저 살펴보시고 오비가 어디 있고 해저드가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홀드를 쫙 한번 훑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른쪽은 오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왼쪽은 해저드인데 그나마 왼쪽은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좋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 놓고요. 자, 티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갔네. 네, 벙커에 빠지긴 했지만 그린 벙커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드라이버를 안 잡았네요. 네, 여러분들 그 15번 홀은요 거리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굳이 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지금 벙커에 빠진 게 페어웨이 벙커라서 저는 그냥 매트에 놓고 20%더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린 벙커예요. 이 그린 벙커라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그린 벙커 같은 경우는 벙커에 놓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네요. 자, 이 홀 같은 경우도 핀 뒤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홀이에요.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서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재밌는 그린을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 홀도 핀보단 최대한 짧게 해서 오르막 퍼팅을 남겨둘 수 있게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린 벙커에서는 사실 벙커샷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바운스가 굉장히 커요. 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64에 오르막이 6m라서 한 70m 정도가 되는데 저는 70m가 아니라 약 60m에서 65m까지만 이렇게 공략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런도 생길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핀 뒤로 지나가는 것보단 짧은 게 가장 좋으니까 60에서 65m 정도로만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야 되는데요. 야, 딱 61m를 쳤네요. 만약에 65m를 다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뒤로 지나가서 또 내리막 퍼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60m만 쳐서 이렇게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버디 찬스가 온 것 같고요. 다행히도 그린 경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자, 저는 8m를 똑바로 한번 쳐볼게요. 네, 버디. 나비가 막 이렇게. 네. 자, 이 15번 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엔 오비고 왼쪽은 해저드였는데 왼쪽은 그나마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저는 왼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살짝 공이 밀리다 보니까 벙커에 빠졌어요. 근데 그 벙커가 페어웨이 벙커가 아니라 그린 벙커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벙커에 빠지기 그 직전의 거리인 약 한 200m 정도만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아이언 공략을 하더라도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린 핀 공략만 잘 된다면 충분히 버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3 홀인데 파3 홀에서 사실 굉장히 지금은 한 163m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90m, 200m가 되는 파3 홀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때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파3를 칠 때 보통 필드 나가시게 되면 우리 쇼티를 이용을 해서 잔디에 꽂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는 공을 그냥 매트에다가 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게 되는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 매트에다 놓고 치는 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파3 홀에서도 여러분들 티에 올려놓고 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가볍게 누르게 되면 공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채를 대보고 높이가 적당하다 싶으면 이 정도로 맞춰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자, 파3 홀이다 보니까 이 클럽 선택이 지금 아이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을 드라이버 티샷으로 바꿔 놓은 후에 그 다음 플레이를 하시면 드라이버 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쳐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반 매트에 놓고 치는 것보다 이렇게 티에 올려놓고 치게 되면 뒷땅이라든지 타핑이라든지 그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조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163m의 내리막 3에 뒷바람이 살짝 불어서 155m 정도로 플레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저는 한 150m로만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핀보다 또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핀보다는 좀 짧게 플레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m만 그냥 편안하게 150m만 치는 쪽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찍어 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쓰러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샷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티에 올려놓고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생각보다는 좀 거리가 좀 짧게 플레이가 됐는데 경사가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이런 경사도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거리감이에요. 방향은 어느 정도의 방향 체크만 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만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방향은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이 거리는 앞뒤 편차가 안 맞게 되면 생각했던 지점이랑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거리감. 자, 지금 남은 거리가 한 18m 정도에 오르막이 0.35. 그러면 저는 대략 한 25m 정도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 두 클럽 정도 보고요. 25m 정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스트로크 세기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안성 큐 골프장은 이 짧은 거리라도 경사를 최대한 무시하면 안 되고, 자, 집중해서. 역시 이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경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좀 3퍼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우 까다로운 그린이에요. 자, 제가 이제 16번 홀을 마무리했는데 16번 홀 같은 경우는 일단 파3 홀은 항상 온그린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그린만 잘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 17번 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기존의 블라인드 홀도 없고 뭐 도그렉 홀도 아닌 정말 일자로 곱게 잘 뻗은 그런 평탄한 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홀들 같은 경우도 분명 티샷에서의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린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존재할 거예요. 뭐 티샷을 하고 이제 세컨샷을 할 때 그린의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티샷은 아주 잘 간 것 같고요. 남은 거리가 대략 한 78m 정도 되는데, 와, 역시 그린이 새빨갛네요. 아주. 결국은 이 중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핀 뒤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3퍼는 그냥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그린을 가지고 있는 난이도인데요. 그래서 항상 요 핀보다는 또 짧게 공략을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공략법이고요. 78m에 뒷바람이 살짝 불어서 저는 한 75m 아마 제 마음속에는 75m를 절대 넘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 70m만 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저는 바람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핀보다 또 왼쪽은 또 안 좋고 핀보다 약간 우측이 좋기 때문에 대략 한 이 정도에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리감만 잘 맞춰서 75m 짧게 플레이가 돼야 될 텐데요. 예, 역시 딱 75m가 공략이 됐네요. 자, 이렇게 75m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린 경사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마 캐디가 똑바로 라고 이렇게 외쳐줄 거예요. 플레이를 할게요. 네, 이렇게 또 버디를 하나 또 추가를 했네요. 뭐 제가 이제 17번 홀을 마무리했는데 이 17번 홀 같은 경우는 티샷에서의 그런 페어웨이까지 가는 과정은 정말 무난해요. 정말 무난한데 역시 티샷이 쉬우면 그린이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홀이었고요. 사실 뭐 그린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핀 공략만 잘 된다면 아주 쉽게 또 버디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홀이었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핀 공략이 좋은 자리가 아닌 미스샷이 나와서 조금 뒤로 넘어갔다든지 왼쪽으로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3퍼는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홀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이 18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로서 또 우측으로 돌아가는 도그렉 홀이에요. 거리가 517m.
절대로 짧지 않은 투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애초에 작전을 투혼을 해야지 막 세게 쳐야지 이런 공략이 아니라 애초부터 따박따박 안전하게 3온 공략으로 해서 가장 무난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오비가 있지만 왼쪽에 좌측에 이렇게 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안 되고요. 네, 뭐 생각한 대로 잘 공이 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컨샷 지점인데 이 세컨샷 지점에 이 부분인데 여기가 해저드가 사실 부담이 돼요. 해저드를 넘기려면은 최소 160m는 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해저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벙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90m 지점을 약간 끊어서 가게 되면 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샷은 대략 한 150m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 좀 뭔가 아쉽잖아요. 마지막 홀인데. 그 때문에 뭐 유틸리티 우드 클럽이라든지 뭐 혹은 뭐 우드 뭐 이런 종류 클럽으로 최대한 이 해저드를 넘기는 방향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리가 대략 한 60m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그림 모양을 보니까 무조건 핀 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은 거리가 58m이고 맞바람이 또 7 정도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짧으면 안 돼요. 무조건 길게 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70m 정도 생각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뒤로 일단 보내놨고요. 자, 이렇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왔어요. 하지만 이게 가까이 붙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역경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디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파는 아주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두 컵에 한 오르막이니까 그래도 한 6m 정도 과감하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짧다. 네,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6m가 좀 안 나갔네요. 18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로서 좀 생각보다 좀 길고 그리고 중간에 해저드가 이렇게 페어웨이 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크리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컨샷 지점에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보내놓을지 아니면 확실히 좀 안전하게 끊어갈지를 잘 선택을 하셔서 본인 구질에 맞는 그런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골프존 카운티 안성 큐 골프 클럽을 이렇게 1번홀부터 18번홀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직접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사실 티샷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부담감이 많이 되는 그런 코스였어요. 칠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한번 플레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레슨을 중간중간에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타수에 줄이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